구인도 구직도 사람만이 희망이다. 한 회사가 해당 분야나 국제사회에서 어떤 경쟁력을 갖는지는 몇 가지 요인이 좌우한다. 예를 들어 회사가 추구하는 사명과 비전, 목표를 비롯하여 갖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회사를 움직이는 시스템과 전략, 그리고 현재 거래하고 있는 고객들이 그것이다. 그런데 국내와 글로벌 경쟁에서 선두를 달리는 인류기업과 그렇지 않은 이류기업 간에는 차이가 있다. 이류기업은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고객에게만 초점을 맞춘다. 직원들은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최고 경영자는 직원들의 성장과 발전보다는 지원만 열심히 하라고 다그친다. 이에 반해 인류기업은 그런 요인들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고, 그래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을 잘 교육하고 성장시키면 그런 요인들은 더불어 잘 관리되고 운영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회사는 많은 재정을 투입하여 사람들을 교육하고 훈련한다. 특히 외국계 기업들은 더욱 심혈을 기울인다. 그런데 여러분이 눈여겨볼 것이 있다. 어떤 회사이건 모든 직원들을 동일하게 대하지 않는다. 회사에 기여하고 조직의 발전에 필요한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선호한다. 그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특별히 관리하고 키운다. 이렇게 선택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당연히 빠르게 성장하고 진급한다. 이들이 바로 조직의 핵심 인재들이고 리더가 된다. 인류 기업들은 핵심 인재들만을 위한 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한다. 요즘 인류 회사는 핵심 인재로 만들 사람들을 신입사원부터 발굴한다. 따라서 여러분은 단지 취업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단기적인 시각을 갖지 말고, 입사 후에도 핵심 인재로 발탁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과 계획으로 준비해야 한다. 여러분이 회사를 이끄는 핵심 인재와 리더가 될 것인지, 아니면 단지 그들의 명령을 따르고 지원하는 보조자가 될 것인지 지금 결정해야 한다. 그 결정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고, 그렇게 결정된 것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회사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은 사람이다. 그래서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하여 키운다. 사람만이 희망이기는 하지만 회사가 모든 직원들에게 희망을 거는 것은 아니다. 오직 소수의 선택된 사람만 희망으로 생각한다. 취업 후에도 여러분이 바로 그 희망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은가? 그런데 사람이 희망이 되어야 하는 회사에서 사람들 간의 갈등과 감정 대립으로 조직이 흔들리거나 사람의 치여 퇴직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한 취업 포털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화병을 경험한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은 화병을 앓은 경험이 있으며 이들 중 3명은 화병을 극복하지 못해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은 77.4%, 여성은 89.2%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화병이 생기는 원인으로는 직장 내 인간관계에 따른 갈등 때문이 51.9%로 가장 많았고, 과다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은 36.3%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승진 누락과 같은 인사불이익을 받아서는 4.1%, 감원이나 명예퇴직을 당하게 되어서가 2.3%로 나타났다. 이런 통계를 정리해보면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사람과의 갈등으로 화병을 앓고, 물결표 쌓인 2명은 결국 이직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사람 간의 갈등은 대부분 상사와의 갈등이기도 하다. 상사와의 갈등은 여러모로 당사자를 힘들게 한다. 매일 같이 얼굴을 맞대고 함께 일해야 하고, 상사로부터 업무 지시나 명령을 수행함은 물론, 업무 결과에 대한 평가도 받아야 하므로, 싫은 생각이 든 상사와 하루라도 같이 생활하는 것이 고역이 되기도 한다. 그 결과 혼자서 소가리를 하다 보면 화병이 생긴다. 그런데 한번 신중히 생각해보자. 지금의 상사가 미워서 다른 회사로 이직한다고 해서 새로운 회사에서는 인간관계가 무난할 것 같은가? 누군가와 화합하지 못하고 이직까지 결심하는 갈등을 야기하는 데는 자신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데도 상사 쪽에서만 일방적으로 갈등을 만들지는 않는다.
이처럼 갈등 발생의 원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곳으로 가도 새로운 상사와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피를 나눈 형제나 가족과도 갈등이 있고 싸우기도 하는데 직장 생활에서는 그보다 더하면 더 했지 못하지는 않을 것이다. 구인도 구직도 사람만이 희망이다. 상사와의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대개 업무상의 마찰이나 성격상의 대립이 가장 크다. 상사가 업무에서 기대하는 결과가 너무 높아 항상 못 미치거나 부하 직원에 대한 배려 없이 밀어붙이거나 혹은 부하의 공을 자기 것으로 빼앗기도 한다. 성격적인 면에서는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우거나 상사의 기분에 따라 말하거나 행동한다든지 하여 부하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런데 상사의 행동을 세심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사가 자신에게만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모든 부하들에게 다 그렇게 하는지가 중요하다. 만약에 후자에 속한 상사라면 머지않아 상사가 먼저 퇴출될 것이니 자신이 먼저 링 위에서 내려오면 안 된다. 여러분이 기다리면 그 못된 상사가 링에서 내려갈 것이다. 하지만 전자에 속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상사가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데 왜 자신에게만 스트레스를 주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혹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업무 성과가 나쁘지는 않은지, 다른 사람들과 제대로 협력하지 않는지, 혹은 자신만 독불장군처럼 행동하는 것은 아닌지 차분하게 짚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갈등의 원인 중에서 자신의 책임인 것을 찾아 고치거나 개선해야지. 자신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상사가 바뀌기를 바라는 것은 마치 무 뒤로 된 솥뚜껑을 손으로 문질러 모두 닳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자신도 분명 갈등 발생에 무언가 원인 제공을 했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상사가 문제라는 생각에 이직을 해버리면 다른 회사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분명 일어날 것은 자명하다. 결국 자신은 이리저리 회사를 옮기다가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 갈등의 원인이 자신의 업무 능력이 모자라든 상사가 자신에게만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든 관계없이 가장 현명한 해결 방법은 상사와 개인적인 면담을 하는 것이다. 면담을 요청할 때에도 기분이 나쁘다는 표정이 나타나는 얼굴로 하지 말고 정중하게 그리고 상사에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진심이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가끔 사적인 술자리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감정에 치우쳐 술을 관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술자리보다는 상사가 등산이나 배드민턴 같은 운동이나 낚시 등을 즐긴다면 주말에 함께 하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이 어떻게 바뀌면 되는지 구체적인 조언이나 도움을 구하면 의외로 갈등이 쉽게 해소될 수 있다. 갈등은 어디서든 발생한다. 사실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매일 같이 새로운 갈등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결하는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상대방의 감정이나 기분이 어땠는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찾아서 실천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지 않는가 말이다. 가정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해결하는 것처럼 상사와의 갈등도 해결해야 한다. 오히려 가족보다 더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상사는 가족이 아닌 남이다. 가족은 서로가 양보도 하고 희생도 감수하지만 남은 그렇지 않다. 그건 자신이 거꾸로 상사의 입장이 되어도 마찬가지다. 조직에서 문제와 갈등은 항상 생긴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들도 똑같이 갈등에 직면한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갈등을 지혜롭고 원만하게 해결한다. 만약에 자신이 회사에서 상사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또 다른 갈등 해결의 방법이다. 그들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라. 이번에는 상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여러분이 상사인데 새로 채용한 신입사원이 일정 기간이 지나도 업무 성과가 바쁘고 항상 불만이 크고 다른 사람들과 잘 화합하지 못하는 트러블 메이커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계속 미워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빨리 자진 퇴사하기를 기다릴 것인가?
아니다. 상사라면 부하 직원의 문제나 어려움을 찾아 함께 해결하려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해당 사원과 개인적으로 만나 먼저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말을 들어야 한다. 이때에도 상사로서 자신이 느끼는 불만이나 직원의 문제점을 말하지 말고 먼저 직원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마음속 깊이 갖고 있던 심정을 알아내야 한다. 만약에 아무도 모르는 개인적인 한계나 상황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상사로서 도와주고 싶다는 말을 전하면서 무엇을 도와주면 되는지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생기는 갈등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처럼 해결하려는 마음가짐과 적극성을 보여야 원만한 직장 생활이 가능하고, 함께 함으로써 서로가 윈윈하여 좋은 성과도 만들 수 있다. 취업만 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릴 것이란 장밋빛 환상에만 빠지는 것은 실패를 낳기 쉽다. 회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고, 구성원들은 각자의 이기심과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다. 남보다는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회사에서는 업무보다 사람 관계가 더 어렵다고들 한다. 따라서 취업 전에 이것에 대한 마음의 준비와 갈등을 해결하고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비한다면 취업 후에도 여러분의 미래는 더욱